네, 안녕하세요. 호주입니다. 눈이 많이 와가지고 다들 뭐 피해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눈 때문에 막 집에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프로는 지금 열심히 재택 중이고 저도 재택을 할까 하다가 전 사무실에 나왔는데 네,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 이제 화면만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얼굴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추레해도 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분석을 하기 전에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아니, 솔직히 세금 지금 안 걷어야 돼요. 아니, 지금 김프로가 없는데 제가 폭주할까 봐 걱정인데, 제 스스로가 걱정인데.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니까 제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갑자기 오늘 들었냐면, 세금을 걷는다라고 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물 ETF를 투자하는 거예요. 금투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국내에 상장하는 현물 ETF를 투자하게 되면, 물론 당장은 비트코인밖에 없겠지만, 그러면 어쨌든 세금을 그냥 국내 주식 하는 것만큼만 내면 되거든요, 사실.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뭐 틀렸으면 좀 달아주시고.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에서 이제 상장되어 있는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는 현물 ETF를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해외 현물 ETF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물 ETF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이미 해외 현물 ETF를 샀단 말이에요. 블랙록에서 만든 거든 안 그러면 2배 레버리지든 뭐든 해외에 있는 현물 ETF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인 거래소에서 투자하고 싶지 않은데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이미 해외 걸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 지금 만약에 현물 ETF를 만들면 뒷북이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사람들을 확보하고 뭐 수수료를 챙겨 먹고 하려면 새로운 유저가 필요한데, 만약에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 거래를 하면 세금을 물린다. 그러면 세금을 안 무는 현물 ETF로 가자. 그러면 증권사에서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확보하고 이런 건가?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허울 좋게 이렇게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만 세금을 걷는다는 둥 뭐라는 둥 하면서 알고 봤더니 그런 걸 위한 게 아니고 증권사의 요 유저들을 확보시켜 주려고 증권사 돈 벌게 해 주려고. 아, 이거 잘라야 되나? 아니겠죠? 그냥 제 망상입니다. 자, 비트코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어쨌든 X에다 지금 방금 올렸어요. 그래서 단기 저점을 찍은 것 같고, 단기 저점 왜 찍은 것 같은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0만 달러 돌파를 다시 테스트할 것 같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위에 올라가는 요 빨간색 가로선이 요게 이제 10만 달러거든요. 그래서 10만 달러 돌파를 테스트할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지금 4하고 5%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4%가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78.6% 정도인 한 93,000 요 정도를 지켜주면 4, 5로 올라가는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하다. 근데 만약에 뚫려요. 요 아래로 뚫린다 하더라도 여기는 저점이 뚫리지 않으면 그러면 1, 2, 3, 4, 5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만 달러 돌파를 테스트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가 10만 달러이기 때문에 5%가 여기까지만 가고 딱 끝날 수도 있지 않냐 요거예요. 요건데 만약에 얘가 1, 2면은 1, 2, 3, 4, 5 하면 무조건 뚫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히려 요 아래로 떨어지는 상태에서 요것만 안 뚫리면 오히려 10만 달러 돌파는 거의 확정이다라고 쓴 겁니다. 이해 가세요? 자, 차분히. 지금 신규 구독자 많아가지고 구독자분들 많으셔가지고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할지 제가 무슨 수를 알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시나리오가 지금 이제 1, 2, 3, 4, 5로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있고 아니면 1, 2, 3, 4, 5로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1, 2, 3, 4, 5로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요 5파 같은 경우는 261.8만 넘으면 요 공간에서 위치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가 10만 달러니까 10만 달러를 돌파를 할 수도 있고 10만 달러까지 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달러 돌파를 테스트한다. 10만 달러를 테스트한다. 요런 표현을 썼던 거고. 근데 요 시나리오 1, 2, 3, 4, 5로 올라가는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4파가 여기까지 떨어져도 유효하다 이거예요. 유효한데 만약에 요걸 뚫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가능성 두 개죠. 계속 쭉쭉 떨어지는 것과 요거를 안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그렇죠? 근데 요거를 계속 쭉쭉 뚫고 떨어지는 경우의 수는 좀 낮고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 다시 해드리고. 근데 졌는데 여기를 뚫리지 않고 요렇게 올라가는 경우, 그런 다음에 여기 재차 고점, 이거 보이죠? 재차 고점 98,000달러를 갱신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렇게 되면 파동 카운팅이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10만 달러를 돌파해요. 네, 그래서 요번에 10만 달러 돌파를 테스트 할 수도 있고, 근데 조정받는다고 해서 딱히 문제냐 하면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해 갔죠?
네, 해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두 개인데 두 개 중에 시나리오가 뭐가 더 높냐라고 하면 반반이에요, 사실. 네, 반반이라서 물론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많이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더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 가서 시나리오를 다시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왜 단기 저점을 찍은 것 같은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왜 단기 저점을 찍은 거 같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A, B, C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김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A, B, C인데 요거는 사실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가능성 없어졌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비트코인 분석할 때 했던 시나리오가 1, 2, 3, 4, 5로 떨어지는, 그러다 A, B, C 1, 2, 3, 4, 5 이렇게 다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라이브 영상에 보면 있어요. 네, 요거 보이시죠? 이렇게 A, B, C로 떨어지는 요 시나리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A, B, C가 끝났다면은 어쨌든 지금 저점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치면은 사실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온 건데,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78.6% 위로 더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61.8%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가능성은 사실 말씀드리면 좀 낮아졌어요. 아까 전에 얘도 보면 아시겠지만 얘가 요 아래 78.6% 아래로 안 떨어지면 요 시나리오 유효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78.6%가 아니고 61.8%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얘로 치면은 여기 61.8%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로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없어졌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1, 2, 3, 4, 5로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가능성은 낮아졌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만한 건 이제 요게 남았는데, 뭐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쭉 떨어지는, 그래서 A가 떨어지는 게 이제 66,000까지 떨어지는 이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가능성은 매우 낮거든요. 네, 매우 낮아요.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어쨌든 확률을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렇게 A, B, C 해서 이렇게 저점이, 단기 저점이 여기일 가능성, 그 다음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요번 조정에서의 끝이 여기일 가능성이 60% 정도로 생각합니다. 60% 정도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 2, 3, 4, 5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근데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한 요 가능성이 한 30% 정도? 네, 아예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하락할 때는 좀 요런 정도의 변주가 있긴 한데 30%, 그 다음에 이렇게 1, 2, 3, 4, 5로 떨어지는 거는 10%, 요 정도예요. 네, 요 정도. 네, 요 정도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 저점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0%면 반 조금 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얘는 거의 없는 가능성이랑 마찬가지고, 얘에 비하면 얘가 가능성이 2배가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거의 저점을 찍었다 정도로 보시는 게 제 생각에는 맞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 저점을 찍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 확률이에요. 모든 것 다 확률이에요, 여러분. 확률이고, 그러면 단기 저점을 찍었다는 가정하에 올라가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다. 1, 2, 3, 4, 5, 1, 2, 3, 4, 5. 네. 그래서 어떤 걸로 갈지는 잘 모르지만, 만약에 여기만 견뎌주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요 시나리오 그대로 유지고,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1, 2, 3, 4, 5로 올라갈 걸 생각해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깨지고 어디까지 떨어졌다 반등하는지를 확인하면 요 나머지 아까 전에 30, 10 이렇게 퍼센트 했던 얘네 둘 중에 뭘로 갈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되는 거죠. 요런 식이에요. 어렵지 않죠? 네, 어렵나요? 네. 어려우시면은 제가 이제 엘리엇 파동이랑 퍼즈 각도 이론 강의 모아놓은 거 영상 있거든요. 4시간짜리. 그거 댓글에다 달아놓을게요. 도움 될 겁니다, 분명. 네. 한번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비트코인을 사기 어렵다, 그러니까 사도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게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가 오르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떨어졌을 때 그걸 견디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산 이유가 비트코인이 올라서 산 거기 때문에. 근데 비트코인이 떨어져. 그럼 살 수 있어, 없어요? 혹은 견딜 수 있어, 없어요? 못 한단 말이에요. 산 이유가 오른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퍼즈를 믿는 이유가 단순히 퍼즈가 잘하고 잘 맞추기 때문이라고 하면, 퍼즈가 만약에 틀렸을 때는 감당이 안 돼요. 그쵸? 근데 왜 퍼즈가 저런 판단을 내렸고, 이런 식으로 잘못 판단했지만 어떤 식으로 다시 시나리오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왜 퍼즈가 저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퍼즈의 펀더멘탈, 요거를 미리 다 공부하셨으면 계속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계속 맞추나요?
아니죠. 계속 뭐 잘하나요? 아니죠. 잘하다가 한번 삐끗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잘하다가 삐끗할 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 근데, 어쨌든 퍼즈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을 짜왔고, 포트폴리오만 인증한 것도 다 나와 있으니까 계속 어떻게 자산을 불려갖고 이걸 퍼즈에 대한 펀더멘트를 공부하셔야, 그게 이제 제어에 대한 강의를 보는 거겠죠? 공부하셔야, 퍼즈가 한 번씩 삐끗할 때도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네, 계속 본다거나, 따라오신다거나, 이런 걸 수 있다라는 거죠. 말이 되나? 이 정도로 하고, 혼자 해서 그런가 좀 말이 좀 이상하네요. 네,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X 링크 이것도 올려놓겠습니다. X에는 그냥 웬만하면 이제 차트 관련된 것만 좀 올려요. 네, 그래서 X 팔로우 하실 분들은 팔로우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